나스닥이랑 S&P 지수가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갔는데 테슬라만 쭉쭉 빠지니까 더 빠질 것 같아 불안하시죠? FTX가 파산하면서 60조 원이 사라졌는데 비트코인이 대충 빠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한번 크게 폭포수처럼 쏟아내릴 것 같죠? 그리고 이럴 땐 늘 어김없이 등장해서 자신의 전지전능한 예지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테슬라 100불, 비트코인 10K를 외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등장합니다. 추세 깨지고 나갈 놈들 다 빠져나갔는데 아직도 남아있는겨? 희망으로 돌리면서 계속 사겠다고 하는 거 보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무리 장기 투자래도 좋은 가격에 사야지.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놀리는 사람, 공포를 조장하며 떠보는 사람, 현명하게 판단하려며 조언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가 예측은 대부분 48대 52 정도 수준으로 절반 이상의 확률을 갖기 어려운 구조니까 세상과 시장을 꿰뚫어보는 척 하지 맙시다. 솔직히 잘해봐야 승률 반반이잖아요. 뭘 다 아는 척 합니까? 둘째, 장기 투자자는 어차피 몇 년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판다니까요. 뭘 자꾸 도발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안 파는 사람한테는 내려가면 더 좋은 기회고 내려가길 기다리는 사람도 널렸는데 번지수 잘못 찾아와가지고 떠들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아무런 믿음도 없이 타이밍 매매하려고 샀다가 물린 사람들한테나 가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테슬라와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으니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온갖 비아냥과 훈수를 두는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고 때론 진심으로 투자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깊이 있는 조언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설명과 의견들을 듣기에 앞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명제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개별 자산들에 대한 그들의 의견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그래서 자기 예상대로 흘러가서 큰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의 예측 확률은 몇 %인가요? 이번에 맞췄으니까 다음에도 맞추고 또 다음에도 맞추고 지속적으로 맞출 수 있나요? 몇 %인지 뭐 그런 통계가 있겠어? 결국 돈 벌었으면 된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펀드 매니저야 운용 자금이 워낙 크니까 그 자금을 한 주식에만 담을 수도 없고 담아버리면 그 순간 고객들이 요청에 의해서 매도할 때마다 전체 수익률이 요동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종목들로 분산해서 적절히 추매와 환매에 대응하는 건데 그건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예측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더들은 오르던 내리던 자신이 돈을 벌 수 있게 주요 지점들의 롱과 숏 포지션 잡고 익절과 손절 라인 확실하게 관리해 가면서 최대한 자산의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덜어내는 사람들인데 이런 펀드 매니저와 트레이더에게 적합한 투자 조언을 좋은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게 맞냐고요. 그들 기준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이더라도 장기 투자와 맞지 않는 트레이딩이나 마켓 타이밍 예측을 계속 설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타이밍에 맞춰 덜어내겠다고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고 더 떨어질 걸 예상하고 이제 빠질 것 같으면 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장기간 구조적으로 우상향이 확보되어 있는 좋은 자산을 공부해서 발견하고 그 자산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마치 자신이 사업을 한다라는 사업가 마인드로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속 투자금을 늘려가면서 사업체를 키워가듯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발생되는 중간중간 구간의 리스크는 매매와 타이밍으로 덜어내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더 떨어진다? 그럼 더 낮은 가격에 사고, 더 폭락한다? 그럼 또 폭락된 가격에 더 사고, 그렇게 10년, 20년 가져가면서 자신만의 머니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고 든든한 자산군으로 구축해 나가는 거지. 조금 오르면 낼름 팔고 내릴 것 같으면 낼름 파는 엉덩이 가벼운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스마트하고 시장 예측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물이 올랐다고 우쭐대지 않는 거예요. 월가의 현인들이 늘 말씀하시듯이 시장을 2번 연속 맞추는 사람은 드물고 맞췄다 한들 그 다음에 또 맞춘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자기가 맞춘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틀린 건 머릿속에서 싹 지워요. 그래서 계속 예측해보고 맞춘 것만 기억하니까 또 예측해서 매매하고 틀린 건 기억해서 또 지우고 그렇게 계속 트레이딩과 예측력을 과신해봤자 자신 역시 한낱 보통 인간에 불과하고 월가의 전문가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전 현재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늘 시간이 될 때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투자자입니까? 트레이더입니까? 트레이더라면 예측하지 말고 상황별 시나리오 세워서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주요 가격 지점에 맞는 액션들을 취하면서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계속 돈을 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덜어낼 때마다 돈을 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투자자라면, 특히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 보시면서 꼭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2020년에 사서 2022년에 파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는 리스크를 매매로 덜어내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녹여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매집하며 수량을 늘려나가는 건데 가격이 내려가면 더 좋아해야 정상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안 좋아하고 계시다면 두 가지 중 하나 때문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로 청산 가능성이나 이자 부담이 심해서 빨리 올랐으면 한다라던가, 아니면 조만간 현금화해야 될 돈까지 투자했다라던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둘 다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를 스스로의 욕심으로 만든 거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시고 꼭 장기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테슬라 100불 간다고 하든 비트코인 10K 간다고 하든 좋다고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미동조차 안 하고 계속 편안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창 언론에서 미국 주식 좋다고 하길래, 초일류 기업의 주식은 많이 오른다길래 샀더니 그때부터 쭉쭉 빠져서 반토막 난 꼴을 보고 있으니 진짜 꼴 보기도 싫으신가요? 이젠 부자고 뭐고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만 할 테니 제발 원금만 찾게 해달라고 빌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 가장 부자 나라는 미국이죠. 그럼 미국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많겠네요. 그럼 그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의 상위 1%에 해당되는 부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상위 부자 10명 정도에 해당되는 0.001%의 천재 부자들은 뭘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방법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믿음을 갖고 그 방법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0.001%와 동업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상장시키고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많은 미국에서 자신의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상장시키고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영어가 안 되고 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자본이 없고 망할까봐 겁이 나서 못하겠다면 남은 방법은 사업 대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 큰 부자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투자해야 할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1989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사람들의 계층 간 순자산 구성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왼쪽 끝이 상위 1%의 사람들, 오른쪽 끝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표에서 보면 상위 1%에 드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주식형 자산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의 사람들을 더 세분화해서 1962년부터 현재까지의 부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상위 0.001%의 사람들이 그 이하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이 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 100대 부자들의 부는 이 기간 동안 1조 달러 이상 증가했고, 증가분의 50% 이상이 0.001%의 10명에게 집중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같은 위대한 기업의 CEO와 대주주들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상장시키는 사업가가 되거나 그 기업의 대주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가나 대주주가 되지 못하더라도 0.001%가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들의 성과를 함께 공유받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어떤 기업이 위대한 기업일까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기준과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시대의 흐름을 앞서 읽고 대중의 인기를 얻으며 제품을 판매해서 강력한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0.001%에 속하는 천재 CEO가 이끄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스티브 잡스, 살아생전 레전드라고 불렸지만 독불장군같이 날카로운 성격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이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바로 잘랐다는 일화처럼 상사로는 악마로도 불렸던 그였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위대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고,
그 제품을 좋아하는 수많은 팬덤을 만든 0.001%의 천재 CEO였기에 그의 노력에 힘입어 애플은 스티브 잡스 작고 이후에도 잡스의 DNA가 기업에 남아 살아 숨쉬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자 시총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2022년 현재 0.001%에 해당되는 천재 사업가는 누구일까요? 저는 당연히 일론 머스크를 꼽습니다.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 이후에 인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듯이 AI가 탑재되어 있는 자율주행 스마트카와 로봇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 본다면 또 한 번 엄청난 삶의 변화를 만들고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올 것이 너무 자명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가 현실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가 구현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거겠죠? 누군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이랑 자율주행 자동차가 똑같냐? 자동으로 가는 자동차? 말은 좋지. 사고 한번 크게 나야 정신 차리지? 스마트카는 그렇다고 치는데 로봇은 또 뭐냐? 어디서 갑자기 주가 빠지니까 생쇼를 하고 있어. 다 인정한다고 쳐도 그걸 완성하려면 자금도 많고 인력도 많은 애플이 유리하지. 테슬라가 해낼 거라는 근거는 뭐야? 얼핏 들으면 이 얘기들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애플은 애플카도 만든다고 하지. 시총 1위 기업의 자금력도 빵빵하고 인재들도 넘쳐나니까 애플이 유리해 보이죠? 애플은 좋은 회사입니다. 저도 애플 엄청 좋아합니다. 애플이 스마트카를 만든다라는 확신이 없어도 애플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부를 늘려줄 매우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애플이 테슬라가 하는 사업들을 더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현재 자율주행 AI가 있습니까? 도로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로봇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시제품을 선보이면서 전공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현재 아무런 계획도 시제품도 발표된 게 없는데 애플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 전개인가요? 이런 걸 다 빼더라도 애플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바로 0.001%의 천재 CEO가 없어요. 잡스라는 천재가 있다면 그의 비범함이 과거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열고 MP3와 디지털 음원 시장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창조하며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현재 또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겠구나 싶겠지만 지금의 애플에는 0.001%의 천재 CEO 잡스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비춰지는 애플의 모습 그대로를 믿을 뿐입니다. 대신 보여지는 것 자체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로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베타 테스트 11버전이 조만간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소비자에게 배포될 예정이고, 지난 AI 데이에서 처음 선보였던 옵티머스 로봇처럼 자율주행 기술로 발전된 AI를 빠르게 로봇 산업까지 연결해서 확장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비트코인과 함께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이유는 주식이야말로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 있고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던 그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대상이 만약 0.001%의 천재라면 그가 CEO와 대주주로 있는 그 기업의 성장으로 주식의 가치와 주식수가 계속 증가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 타이밍에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직장과 직업에서 본인의 일을 하면서도 함께 그 성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가한테 잠깐 돈 빌려줬다 이자 몇 푼 받고 금세 돌려받겠다라는 채권자 마인드로 투자하지 마시고, 자신의 자본을 세계 0.001%의 천재 사업가가 만드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서 함께 동업하겠다라는 자세로 오랜 기간 동업을 유지하고 주식 투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사업가의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에 맞는 기업을 찾게 되실 겁니다. 새로운 신산업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루가 되고 자기는 도망가고 시장 하락기에 구세주인 양 자금 지원하겠다고 백기사 연기하더니 알고 보니까 가치 없는 알트코인만 왕창 갖고 있다가 고객들 예치자산까지 다 말아먹고 도망치는 이런 인간들이 만드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소에 득실득실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코인 투자한다고 하면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싸잡아서 폄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살아남아 또다시 상승장에 오면 어떻게 한번 또 펌핑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 코인은 괜찮겠지? 라면서 숨죽이고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코인의 미래에 투자한 겁니까? 도박하러 온 겁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로 게임을 하다 보면 한참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가 이 길은 아닌데 싶어서 어디서부터 빠져나가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어떻게 하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네. 뭔가 찝찝하긴 한데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혹시 요즘 코인 투자한다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시원하게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은 수많은 투자 중에서 왜 코인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인생 역전 할 수 있다고 하길래 1000배 만배 오른다고 하길래 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불빛을 쫓아서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마인드라 투자자적 관점이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일반적으로 고수익이 예상된다는 거 빼고 보통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의 논리는 인간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아무도 조작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시스템을 국가라고 하는 믿지 못할 중앙이 아니라 코드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끝까지 인간의 개입이 없다고 믿고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걸 이용해서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보내듯이 세계 어디에나 쉽게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리, 이른바 탈중앙화, 이것 때문에 요걸 구현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고 이 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되는 수단이 코인이니까 난 코인에 투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을 지나고 미로 안으로 쭉쭉쭉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려고 하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핵심이 뭐냐고요?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탈중앙화라는 그 개념 때문에 코인에 투자를 했고 적어도 자신의 코인이 비트코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탈중앙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오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세요. 루나나 FTX 사건을 보세요. 탈중앙화 되어 있습니까? 코인 재단이나 거래소에서 지네들 마음대로 고객이 맡긴 돈을 동결하고 지네가 만든 코인 가격 방어에다 갖다 쓰고 좀 해보다 안 된다 싶으니까 튀잖아요. 이게 탈중앙화예요? 이건 전형적인 중앙화 방식에서 일어나는 뱅크런이나 기업의 분식회계 방식이잖아요. 탈중앙화에 투자한다면서 이런 거 사서 그 관리자 중앙에 의존할 거면 법적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뭘 복잡하게 전세계 거래소 오가면서 거창한 미래담론이나 청사진만 제시하는 무법지대에 중앙화되어 있는 알트코인에 투자합니까? 그놈의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개입을 차단했다면서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지네들 돈부터 빼는 게 무슨 알고리즘입니까? 이 말장난이죠. 그래요. 뭐 문제 생긴 것들만 갖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니까 다 문제 있어 보이지만 내가 투자한 코인은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당신이 투자하는 코인은 프리마이닝 안 했나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밑장 빼기로 좋은 패 빼돌리듯이 제일 싼 가격에 물량 챙겨놓는 짓 안 했냐고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모든 알트들이 이렇게 재단 물량을 밑장 빼기로 시작부터 빼놉니다. 그리고 신분 세탁하듯이 ICO 하고 우린 탈중앙화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믿고 개인들이 투자하면 재단에서 돈 필요할 때마다 계속 팔아버리는데 지네가 만들어서 원가도 제로인 코인을 가치가 있다고 팔아버리는 걸 개인이 받아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정리해보면 첫째,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말만 하고 사실은 무법지대에 존재하는 완전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둘째, 시작부터 밑장 빼기로 장난질 치고 그 다음부터 젠틀한 척 쇼한다. 그래서 우리는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믿음과 그 믿음의 후발주자로 위대한 리더가 이끄는 알트코인에 투자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설령 그들이 밑장 빼기 했다는 걸 알게 돼도 열심히 개발하고 재단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럴 거면 왜 코인에 투자하냐고. 미래 금융산업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그럼 블록이나 페이팔 같은 핀테크 기업 주식 사세요. 코인 산업이 커지면 결국 하우스가 돈 벌 거라고 본다고요? 그럼 코인베이스 주식이나 채굴업체 주식 사세요. 어차피 창시자라는 주인이 있고 그가 운영하는 재단이 있고 그놈들이 밑장 빼기도 해놨고 그래서 탈중앙화도 아닌데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처벌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는 그런 곳에 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래도 모든 알트가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네가 모든 알트를 다 알아? 앞으로 그런 제대로 된 코인이 나오거나 기존 코인들이 각성하고 개선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알트코인의 미래를 좋게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수만 가지의 알트코인 중에 그런 걸 고를 능력이 됩니까? 하루에도 계속 망하는 스타트업들이 널렸는데
그 중에서 미래의 구글과 아마존이 될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예리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눈을 갖고 있냐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알트코인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 창시자, 개발자 믿고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근데 솔직히 그런 능력이 없다면 알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 네트워크의 미래, 그 속에서 일어날 수많은 가능성에 투자하고 싶다면 오리지널 코인, 유일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는 코인, 그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변조할 수도 없고 죽일 수 없는 코인인 비트코인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블록체인의 응용산업이나 기술에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에 상장된 테크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다. 심플하잖아요? 코인 투자는 진짜 코인인 비트코인, 산업의 미래는 테크 기업 주식. 끝! 여러분, 투자가 생각처럼 쉽지 않죠? 많이 힘드시죠? 좀 올랐을 때 그냥 팔걸. 내가 욕심이 너무 과했다. 혹시 이런 후회하고 계신가요? 아님 그냥 저축이나 할 걸 괜히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겠다고, 늦었지만 부동산 사겠다고 설쳐가지고 어렵게 모은 돈 다 날렸다고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테슬라는 아니라고,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부동산 상승도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무시했던 게 계속 생각나시나요?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시는 투자의 그 길이 덜컹거리고 울퉁불퉁한 건 아직 사람들이 잘 안 다녀서 도로 포장이 안 된 것뿐이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투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참 어렵습니다. 좋은 자산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찾아도 그걸 좋은 가격에 사야 되고 또 오랫동안 보유하는 건 결국 하락장을 견뎌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신의 수익률이 쭉쭉 빠지는 걸 눈뜨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질 게 뻔한데 좀 팔걸. 빠질 줄 알았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었지?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장기 투자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마켓 타이밍 잡아 매매하는 게 투자의 기간을 길게 잡고 봤을 때 그냥 오랫동안 보유한 것보다 좋지 않다거나 오히려 나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자산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찾았다면 계속 보유량을 늘려나가면서 홀드하는 게 최고의 투자라는 걸 월가의 위대한 투자자들과 성공한 부자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게 모두 허상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나 인구 감소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뭘 믿고 부동산을 산 거지? 테슬라가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는 건 내 착각 아닐까? 모든 기업이 계속 성장하진 않잖아. 언젠가 이 세상의 금융 시스템이 변하고 새로운 규칙이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내가 왜 확신했지? 내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 별별 생각이 다 드시죠? 원래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나 모두 알 수 있게 명확하고 상황의 변화가 없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변동성도 적으면서 확실하게 올라주기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게 이 세상에 있나요? 만약 있다면 모두 그것만 사려고 할 거고 그럼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률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투자의 매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투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수만큼 비례해서 기대 수익률로 올라가는 거니까 상승장에는 사실 우리가 좀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반대로 하락장엔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고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산들은 더더욱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테니까 더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그렇다고 이 상황이 또 몇 달 만에 정리되고 다시 달려주는 게 아니니까 계속 조금씩 사고 있는데 들고 있는데 이게 오르는 게 맞을까? 막막한 거죠. 전 이럴 때마다 처음 그 자산에 투자를 결심했을 때의 그 논리와 근거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펀더멘털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큰 하락이 왔을 때 딱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본질적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락장을 겪으면서 갖고 있던 의심이나 걱정들 체크하고 다시 마음 다잡고 계속 자신의 플랜을 이어가다 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의 활기가 돌아오고 슬슬 또 상승의 시동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 흥분 상태로 천천히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투자한 자산들의 본질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 오르내리고 하는 현상에 우리는 계속 반응하면서 웃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우울해하고 흥분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외롭습니다. 누가 투자하라고 시켰나요? 잘못되면 다 자기 탓이잖아요.
네가 결정했잖아. 이 한마디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면 일을 지시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하는 거지만 투자나 사업은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자산을 투자하든 그 자산을 팔아야 할 이유는 100가지 넘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정답을 모르는 미래에 대한 가정에 배팅하는 투자의 영역에서 반대 논리가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이 수만 가지의 팔아야 할 이유들을 뒤로 하고 자신이 생각한 미래가 올 때까지, 구현될 때까지 끝까지 자신의 플랜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판단의 과정도 뜨거운 열정의 영역도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을 끌고 나가는 마치 수도승의 자세로 수련하듯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서 함께 자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투자하면서 끌고 당겨주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하락 구간을 더 여러 번 지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에 너무 단순해 보여서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은 어차피 시간이 증명해 줄 테니까 저는 하락장 한가운데서 힘들어하실 분들과 강한 멘탈로 마음의 평온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이 모두를 위해서 계속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